다시 렌더 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렌더에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자 비디오 스케일, 트라이앵글 무브, 렉탱글 무브를 넣어서 이제 호출을 한 걸 살펴본 건데 얘네들을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본 드로우 캔버스 함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뭔가 값을 조작하진 않잖아요. 받은 값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려주기만 할 뿐이죠, 얘는. 그러니까 값을 스크롤 값에 의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는 이게 실행되기 전에 작업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뭐냐면 비디오 스케일, 트라이앵글 무브, 렉탱글 무브 이제 뭔가 계산을 하는 역할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자 키프레임즈 아까 전에 그 위쪽에 키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 되는 그 정보들을 담고 있는 애였죠. 네, 그리고 키프레임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키프레임즈에 커런트 프레임 이 자리에 이제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키프레임즈 0이 첫 번째 키프레임 움직임이었고 인덱스 1이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이겠죠. 그리고 그거의 애니메이션 밸류에 이제 비디오 스케일, 애니메이션 밸류에 트라이앵글 무브를 각각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보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즈의 0번째 인덱스는 얘일 거고 1 인덱스는 요 객체겠죠. 그래서 키프레임즈의 뭐 예를 들어 커런트 프레임이 뭐 0이라고 하면 얘일 거고 얘의 애니메이션 밸류의 비디오 스케일, 애니메이션 밸류즈의 트라이앵글 무브 요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값, 끝값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자, 다시 갈게요. 커런트 프레임을 0인지 1인지 판단하는 거는 이따가 또 다른 함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스크롤 되면은 뭔가 스크롤 될 때마다 그 스크롤 값을 체크해서 현재 커런트 프레임이 첫 번째 프레임인지 두 번째 프레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첫 번째 프레임이라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 그 얻어온 애니메이션 값들을 각각 세팅을 해준 거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칼크 애니메이션 밸류라는 함수예요. 얘죠. 자, 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얻어온 그 수치들 자체는 사실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알맞게 위치를 잡으려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키프레임이 여기가 시작점이죠. 네, 커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키프레임. 자,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시작점이 여기죠. 시작점이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키프레임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키프레임이 스크롤된 수치가 0인 지점. 그러니까 두 번째 키프레임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시작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스크롤은 이만큼 됐으니까 그 이전에 얼만큼 스크롤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일정량 이상 스크롤이 됐으면 키프레임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또 스크롤 기준값이 필요하죠. 어떤 거냐면, 자,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두 번째 키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인 비디오가 커진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작아지는 애가 커진 상태가 시작점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무슨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뭔가 논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인식을 해줘야지 이 타임라인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스크롤을 하는 수치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조작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키프레임마다 각각 상대적인 시작점을 잡아내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그 상대적인 시작점으로부터 상대적인 종료 지점까지 그 재생되는 구간별로 그 재생된 비율에 따라서 그 수치를 변환을 해주고 캔버스에서 그려줘야 되잖아요. 비디오 스케일을 바꾸고. 그쵸? 그 작업을 지금 해준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자, 바로 이 렐러티브 스크롤 Y라는 변수에 어떤 걸 담고 있냐면, 이것도 이제 스크롤 그 핸들러에서 컨트롤을 할 건데, 자, 키프레임 하나하나 단위 입장에서, 키프레임 입장에서 스크롤된 값, 얼마나 스크롤 됐냐, 그 값이에요.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보면 여기가 시작인데, 시작부터 요 정도 스크롤을 하면 두 번째 키프레임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 스크롤을 한 거죠. 그거. 자, 상대적인 스크롤 Y 값이고, 픽셀 듀레이션은 아까 뭐였죠? 각 키프레임의 그 지속시간, 타임라인, 즉 스크롤 높이, 윈도우의 절반으로 세팅을 해놨었죠. 윈도우 높이의 절반. 이게 총 키프레임 입장에, 키프레임 하나 입장에서 총 스크롤 할 수 있는 양이고, 이게 현재 얼마나 스크롤 됐는지니까 총 스크롤량분의 현재 스크롤 위치를 하면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다 스크롤하면 100%가 되겠죠. 끝까지 스크롤 한 거니까, 끝난 거니까. 네, 절반 스크롤하면 0.5가 될 거고. 그래서 이 키프레임 입장에서 얼마나 스크롤을 했는지를 그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다 곱해줘요, 그거를? 바로, 자, 이 values가 지금 뭐냐면 요거죠. 키프레임에 설정된 속성 값들, 애니메이션 밸류, 그 애니메이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 수치로 갖고 있는 길이 2개짜리 배열 있죠. 다시 위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얘네들 배열이잖아요. 원소가 2개씩인. 요게 시작 위치, 요게 끝 위치, 그죠? 요게 시작 크기, 이게 끝 크기. 처음에 100% 크기로 시작해서 이 키프레임이 끝날 때는 200%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요 배열이에요. 자, 그럼 자, 인덱스 1번이 두 번째 수치니까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다 됐을 때의 값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가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때의 값이고,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200부터 1000까지 움직인다면 800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총 움직이는 구간이 800이라는 거죠. 그거에 이 수치를 곱하게 되면 이 키프레임이 움직이는 전체 구간 크기에 요 수치,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상대값으로,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였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10%만 움직였으면 전체 그 구간에 곱하기 0.1이 돼서 그 10%만큼 움직인 거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얘를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0부터 시작하는 애면, 그러니까 0부터 500까지 움직이는 애면 모르겠지만,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200부터 1000까지 움직인다고 하면 어쨌든 이 값 전체 구간 자체는 800이니까 800의 비율로 지금 계산한 거, 800에서 이제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초기 출발 위치가 200이었잖아. 1000 빼기 200이 800이니까. 그래서 시작 위치가 0으로 가면 안 되니까 200을 더해주는 거죠. 초기 값을, 출발 값을.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비율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 각 키프레임마다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 함수는 그 역할이었고, 자, 이제 머리 아픈 거 많이 끝났어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엘림 비디오. 이건 비디오 엘리먼트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캔버스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비디오 태그였으니까, 그러니까 HTML 엘리먼트 객체니까 그 스타일 시트, CSS의 트랜스폼의 스케일로 조정을 해요. 아까 비디오 스케일이 뭐 CSS에서 이렇게 1로 해놨어요. 뭐예요? 100% 크기죠, 그냥. 근데 100% 크기면 변화 없는데 굳이 처음에 이게 세팅을 해놓은 이유는 브라우저한테, 그러니까 얘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스케일 조정을 할 아이야 라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준비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조금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그런 느낌이죠. 우리 치킨 시켰을 때 치킨 시켜놓고 주문 전화하고서는 카드를 미리 준비해 딱 해놓는 사람이 있고 안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넉넉히 TV 보고 있다가 치킨 왔어요 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카드 어딨어 돈 어딨어 이러면서 막 찾죠. 늦죠. 그러면은 그런 차이. 네.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 카드를 미리 준비해 놓은 거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가보면 그래서 스케일을 이제 비디오 스케일도 아까 비디오 스케일은 1에서 2로 움직였었죠. 그 첫 번째 키프레임인 경우에 두 번째 키프레임에선 2에서 0.5로 움직였고, 네, 그러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알아서 계산이 잘 됐겠죠. 여기를 통해서 요 함수. 그래서 그 스케일 값을 넣어준 거고, 그리고 클리어 렉트 얘는 뭐냐면 캔버스가 지우는 작업을 알아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한번 그리고 그 다음 위치에서 또 이동된 거 다른 도형을 그릴 때 그냥 덧붙여서 그려요. 왜냐면 얘는 그 즉시 모드거든요. 즉시 모드 또 보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플래시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그게 이제 보류 모드예요. 굉장히 그 추상화가 잘 돼 있죠. 플래시는 예를 들어 도형을 하나 그리면 그 도형이 딱 선택이 되고 걔가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HTML 그 돔도 마찬가지죠. div를 그리면은 포지션 값을 알아서 갖고 있으니까 CSS로 제어가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캔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서 아까 전에 드로우 캔버스 함수에서 그린 삼각형이 그냥 삼각형 그림일 뿐이에요. 무슨 삼각형 객체가 아니라 그냥 도화지에다가 그린 거예요. 크레파스로 짝짝짝 색칠해가지고 그리면 그 삼각형을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삼각형을 도화지에 이미 크레파스로 그린 애를 이동시킬 수가 있나요? 이동시키려면 그 다음 텀에 지우고 나서 약간 움직인 위치에 다시 그려줘야 되죠.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캔버스는. 그래서 클리어 렉트라는 메서드로 그 사각형 꽉 채워서 이제 그리 지우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버스 기초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쉬운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드로우 캔버스. 아까 살펴본 거 실제로 캔버스 그리는 작업이죠. 걔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계산된 스케일 값들을 넣어줘서 호출을 하고 있죠. 자, 엘림폰 이건 뭐였죠? 아이폰 이미지 태그 캔버스에서 그려주는 애. 걔를 담고 있는 변수인데 이걸 굳이 해준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얘를 뭐 실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그거를 코드를 좀 바꾸면은 뭐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안 바꿨어요.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엘림폰에 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이미지가 로드가 돼서 이미지가 생성이 됐으면 얘를 실행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렌더 함수는 다 받고 이제 스크롤 핸들러만 보면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까지 본 거죠. 네. 여기를 좀 미리 체크를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순서를 조금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핵심적인 내용은 많이 다 봤죠. 자, 윈도우의 리사이즈 이벤트, 그러니까 창 크기가 바뀔 때마다 그 리사이즈 핸들러를 호출해주고 있고, 그리고 스크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살펴볼 스크롤 핸들러를 호출을 해줘요.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얘는 뭐냐면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브라우저 입장에서 뭔가 그 애니메이션을 렌더링을 해주는 준비가 완료가 됐을 때 실행을 해줘요. 어쨌든 그 최적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무리해서, 그러니까 리사이즈든 스크롤이든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벤트들이잖아요. 그게 일어났을 때 그 브라우저는 다음 애니메이션을 그려줄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밀려가지고 버벅이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면은 그 시점에 이제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더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표현이 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리사이즈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하면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 브라우저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뭐 나름 안전장치를 또 해준 거죠. 이거보다 더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라기보다 일부러 실행 횟수를 제한하는 기법들도 있긴 있어요. 네, 뭐 그 변수를 하나 설정해가지고 뭐 트루 폴스 체크해가지고 뭐 1초당 뭐 4번만 실행되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지금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자주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뭐 요렇게 넣어줬다. 요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롤 핸들러를 살펴볼게요. 자, 스크롤 핸들러도 우리 예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거만 하면 다 거의 끝나는 것 같죠? 자, 스크롤 핸들러는 좀 전에 스크롤 되면 그 실행되게 해놓은 애죠. 자, 스크롤 핸들러. 자, 스크롤 Y는 윈도우의 페이지 Y 오프셋을 받아오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현재 스크롤된 위치를 수치로 얻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자, 스크롤 Y가 0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스크롤 0인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그냥 처음 스크롤 안 한 거. 0보다 작으면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스크롤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냥 스크롤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류 동작 같은 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0보다 작아졌거나 아니면 스크롤 Y가 토탈 스크롤 하이트. 아까 전에 우리 그 세팅해준 요 전체 스크롤 되는 범위 있죠. 네, 그거죠. 지금 뭔가 확대가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스크롤이 안 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토탈 스크롤 그 범위에서 윈도우 하이트를 뺀 거. 그러니까는 전체 스크롤 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주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걔를 벗어나면 함수를 종료하게끔 그냥 스크롤 범위를 안전하게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스크롤한 게 어떤 애보다 크면 이렇게 하고 어떤 애보다 작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픽셀 듀레이션. 아까 뭐였죠, 이게? 이게 바로 그 각 키프레임마다 갖고 있는 그 지속 시간, 그러니까 스크롤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윈도우 높이의 절반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브 듀레이션. 얘는 뭘까요? 얘는 듀레이션 마찬가지로 그 지금 스크롤된 지속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 시간 대신 이제 스크롤 값이죠. 지금 스크롤된 값을 듀레이션을 나타내는 건데, 프리브가 붙어 있죠. 프리비어스를 붙인 거예요. 이전에 스크롤된 값들.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예를 들어 내 앞에 뭐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세 번째 프레임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키프레임이 각각 갖고 있는 픽셀 듀레이션들을 일단 더해주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세 번째 키프레임이라고 하면 첫 번째 키프레임의 픽셀 듀레이션, 두 번째 프레임의 픽셀 듀레이션이 더해지고 그 값을 얘가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픽셀 듀레이션만큼 더해지면 세 번째 키프레임도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프리브 듀레이션의 요 수치가 넘어갈 때마다 픽셀 듀레이션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쌓이는 값인 거죠, 얘는. 네. 그리고 커런트 프레임도 하나 늘려줘야죠. 현재 몇 프레임인지, 현재 0프레임인지, 현재 1프레임인지를 판단하는 값인 거죠. 요거는 지금 당장 바로 봐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찬찬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요 SIF 요거는 반대 경우죠. 올라갈 때는 또 줄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대 처리를 해준 거죠. 커런트 프레임 뭐 마이너스 해주고 요 빼주고, 줄을 뭐 얘를 두 번째 줄로 이렇게 해놓을까요? 뭐 상관없죠. 예. 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렐러티브 스크롤 Y. 얘 뭐였죠? 각 키프레임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스크롤 됐는지 지금 걔를 나타내는 애였죠. 얘를 어디서 썼었냐면 바로 여기서 썼었어요. 각 키프레임마다 지금 얼마나 스크롤 됐는지, 각 키프레임 자기 범위 내에서 얼마나 스크롤이 됐는지를 뭔가 수치로 계산할 때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쓴 그 변수였죠. 아까 설명드린 거.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스크롤 Y라는 거는 전체에서 스크롤된 값이죠. 거기서 previous duration, 이전 키프레임들에서 스크롤된 값들을 빼면은 상대적인 시작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이
두 번째 키프레임 이 시작점 여기라고 치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0으로 인식하려면, 그러니까 여기를 시작점으로 인식하려면 지금 전체 스크롤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얼만큼 지나왔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일단. 그쵸? 그래서 전체 스크롤에서 그 이전 키프레임의 듀레이션들을 빼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인식 자체는 스크롤 될 때마다 그 수치를 값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그 전체 수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인 스크롤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살펴봤던 렌더 함수를 이 정보를 기반으로 실행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려내는 거죠. 자, 코드 설명이 다 끝났어요. 굉장히 길었죠. 사실 코드 자체가 그렇게 긴 코드는 아닌데 다소 그 익숙하지 않은 방법에 뭔가 그 처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코드를 짜면서 약간 삽질도 좀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야 뭐 이제 완전히 제가 이 코드를 짜면서 이제 익숙해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제가 말한 그 포인트 부분들을 좀 잘 찝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냐면, 우리 책에서도 보면 전체 완성된 코드가 실려있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처음부터 완전히 다 이해한다기보다 제가 올려드린 소스 코드도 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그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가시면은 한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아이폰 10 스크롤 비주얼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그 1분 코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 유튜브 채널 1분 코딩 확장팩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주 코딩 워크숍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